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수첩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 잘 보셨나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몸의 경고신호 5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강상식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편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이자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병원 가기 전 꼭 체크해야 할 증상 리스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면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긴장이 되어서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절반도 못 말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집에서는 분명히 아팠는데 병원 가는 날은 왜인지 증상이 없어져서 그냥 괜찮아졌나봐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미리 체크하고 메모해 두어야 할 것들을 부위별, 증상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종이에 메모해 두시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셨다가 병원 가실 때 꼭 활용해 보세요. 오늘도 시작 전에 꼭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병원 방문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증상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질문을 받으면 한 며칠 됐나요? 아니면 좀 더 됐나요? 하고 얼버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진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증상인지 아니면 서서히 몇 달에 걸쳐 나타난 증상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생긴 두통은 뇌혈관 문제를 의심할 수 있고, 서서히 악화된 두통은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증상이 처음 느껴진 날짜 혹은 대략적인 시기, 그리고 그 이후로 증상이 점점 심해졌는지, 비슷한 상태인지, 아니면 나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지도 함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증상이 항상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끔 나타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지속되는 통증과 식후 10분 정도만 나타나는 통증은 전혀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만 잠깐 나타나는 것과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것은 원인이 다릅니다. 메모하실 때는 이렇게 적어두세요. 하루에 몇 번 나타나는지, 한 번 나타나면 얼마나 지속되는지, 특정 시간대에 더 심한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식후인지, 운동 후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지도 함께 적어두시면 의사 선생님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설명할 때 그냥 아파요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종류와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진단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통증의 위치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표면인지 깊은 곳인지, 그리고 한 곳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퍼지는 느낌인지도 중요합니다. 통증의 종류도 구별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인지,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인지, 쥐어짜는 느낌인지, 타는 듯한 느낌인지, 또는 저린 느낌인지, 따끔거리는 느낌인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의 강도도 0에서 10 사이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인지 아니면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인지를 간단히 숫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몸의 증상은 혼자 나타나는 경우보다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반 증상들이 진단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지럼증이 있을 때 귀에서 소리가 함께 난다면 메니에르 병을 의심할 수 있고,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진다면 뇌혈관 문제를 더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복통이 있을 때 혈변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주요 증상 외에 혹시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적어두세요. 발열, 오한, 구역질, 두통,
부종, 피로감, 체중 변화, 소변이나 대변의 변화 등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모두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특정 상황에서 더 심해지거나 반대로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지고 누우면 나아진다면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누워 있어도 통증이 계속되고 밤에 더 심해진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 계단을 오를 때만 나타난다면 심장 관련 문제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 운동 전후로 증상이 달라지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더 심해지는지, 특정 자세에서 나타나는지 등을 생각해 보시고 메모해 두세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드시고 있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목록은 병원에 갈 때마다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과를 다니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건강식품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약 이름을 모르신다면 약봉투나 약통을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시고 있는 것들을 한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의사선생님이 새로운 약을 처방하실 때 기존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목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처음 진료를 받으시거나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이 아닌 새로운 병원에 가실 때는 가족력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암, 뇌졸중 등의 병력이 있다면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려주세요. 가족력은 어떤 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참고 정보가 됩니다. 모르시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관련 정보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처음 가시는 병원이거나 건강검진 후 상담을 받으실 때 유용합니다. 흡연 여부와 흡연량, 음주 여부와 음주 빈도, 평소 식습관, 짜게 먹는 편인지 채소를 잘 드시는지, 운동 여부와 운동 종류 및 빈도, 수면 상태, 잘 자는지, 자다가 자주 깨는지, 그리고 최근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여부 등을 간단히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수면장애 등을 진료할 때 생활습관은 진단과 치료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끝으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 예약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 다리, 얼굴이 마비되거나 힘이 빠질 때,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이해가 안 될 때,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생길 때,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왼팔이나 턱까지 퍼질 때, 숨을 쉬기가 갑자기 매우 힘들 때, 의식이 흐려지거나 잠깐이라도 정신을 잃었을 때, 이런 증상들은 1, 2분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119에 전화하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체크 항목과 응급 증상 리스트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화면을 스크린샷 찍어 두셔도 좋고 종이에 적어 두셨다가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 두셔도 좋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 이 리스트를 꺼내서 미리 정리해 가시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정확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준비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제때 병원에 가시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꼭 받아야 할 건강검진 종류와 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건강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